아침 5시 30분 강현우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합니다. 작은 원룸 창문으로 비친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죠. 옷장에서 환경미화원 작업복을 꺼내 입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남은 김밥 한 줄을 데워 허겁지겁 먹은 뒤 물 한 잔을 꿀꺽 마십니다. 오늘도 힘내자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현우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어도 늘 밝게 미소 짓는 현우를 주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건 때때로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안겨본 적 없는 부모님의 온기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업 장소인 구청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환경미화원 3번째 해,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일과가 시작되죠. 빗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서면 별이 아직 남아있는 하늘이 현우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 도시의 그림자를 청소하는 일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길로 누군가의 아침이 조금 더 깨끗해진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현우야, 내일은 비 온다는데 우비 챙겨. 반장님의 말씀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짓습니다. 아침 8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길에 오를 때 현우의 하루 일과는 끝나갑니다. 작업복을 벗고 샤워를 한 뒤 근처 분식집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비록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고아원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봅니다. 고아원을 나온 지 벌써 3년 가지만 그곳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은 현우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막내 동생 수민이는 현우가 가장 아끼는 아이죠.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날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정말 비가 오겠네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현우는 작은 소망을 되냅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면 언젠가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잠에 빠져들며 희미해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보대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소리에 잠에서 깬 현우는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봤어요. 도시 전체가 회색빛 장막에 휩싸인 듯했죠. 비가 세차게 내리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걸으며 후드티 위에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었지만 비는 사정없이 그의 어깨와 바지를 적셨어요. 오늘은 고생 좀 하겠네. 구청에 도착하자 동료들도 우비를 챙겨 입은 채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의 청소는 평소보다 더 힘들었죠. 쓰레기들이 빗물에 젖어 무거워졌고 물이 흐르는 곳에 쓰레기가 뭉쳐 하수구를 막는 일이 많았습니다. 현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은 채로 골목길을 돌아다녔어요. 여기도 막혔네. 하수구를 막고 있는 쓰레기들을 걷어내던 중 무언가가 현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물에 반쯤 잠긴 작은 사진첩이었어요. 빗물에 흠뻑 젖어 색이 바랜 낡은 사진첩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을 테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현우는 사진첩을 주워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누가 버렸을까? 아니면 실수로 떨어뜨린 걸까? 평소 같았으면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겠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비에 젖은 사진첩을 비닐봉지에 넣어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단 작업을 마친 후에 살펴보기로 했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현우의 몸은 완전히 젖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설렘이 자리 잡았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구청 탈의실에서 샤워를 한 뒤 현우는 주워온 사진첩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어요. 비에 젖어 일부 사진들은 색이 바래거나 찢어진 상태였지만
대부분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이 많았죠. 어머니와 아버지로 보이는 부부와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네 가족이었을까 사진을 넘기며 현우는 낯선 가족의 추억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 장을 넘기려던 순간 현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크게 뜬 눈과 볼에 있는 작은 점, 그리고 특유의 미소까지. 이건. 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어린 시절 자신과 똑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강현우, 3살 엄마와 함께.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며 귀가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돼? 현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우연한 발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억눌러왔던 진실이 빗물처럼 쏟아지려는 전조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사진첩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사진들을 하나씩 말리면서 속으로 수많은 질문이 솟아올랐죠. 그동안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항상 그가 버려졌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첩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버려진 게 아니었다면 현우는 고아원에 있는 자신의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생후 6개월 때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놓여 있던 것으로 되어 있었죠. 이름표 하나 없이 그저 아기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첩에는 분명히 강현우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엄마와 함께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내일 고아원에 가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우는 자신이 자란 햇살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을 돌봐주신 김정숙 원장님은 현우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현우야, 오랜만이구나. 어쩐 일로 이렇게 아침부터 왔니? 원장님, 제 입양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원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찾니? 무슨 일 있니? 현우는 사진첩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서류 보관실로 현우를 데려갔어요. 솔직히 내가 왔을 때의 상황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단다. 그때 당직이던 선생님이 아침 일찍 교회 문을 열었더니 바구니에 아기가 있었다고 했지. 경찰 조사도 있었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 현우는 자신의 기록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경찰 보고서, 의사 검진 기록, 그리고 몇 장의 사진하지만 그가 찾던 답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현우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발견된 교회의 주소였습니다. 원장님, 이 교회가 아직 있나요? 글쎄, 20년이 넘었으니 그쪽 지역이 재개발된 걸로 알고 있어. 현우는 사진첩 속 배경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공원으로 보이는 곳이 눈에 띄었어요. 이 장소가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선 현우는 곧바로 사진 속 배경을 찾아 나섰어요. 인터넷으로 옛 지도를 검색하고 재개발 전 지역 사진들을 찾아보며 발견된 교회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사진첩 속 배경은 분명 강북구의 한 오래된 주택가와 비슷했죠. 이곳이다. 마침내 현우는 사진 속 공원과 유사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특징적인 벤치와 나무 배치가 사진과 일치했어요. 근처에는 오래된 빌라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재개발을 기다리는 듯 낡은 모습이었습니다. 현우는 주변 주민들에게 20년 전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노인분이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젊은이, 20년 전 일을 찾는다고? 나는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살았으니 한번 물어봐.
현우는 사진첩을 보여주며 이야기했고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진,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 시절에 이 동네에서 큰 사건이 있었거든. 큰 사건이라뇨?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노인의 말에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 작은 찻집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길어. 저기서 차 한잔하며 얘기하지. 찻집에 들어선 두 사람. 노인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때가 정확히 23년 전이었을 거야. 이 동네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실종된 일이 있었어. 경찰이 오고 동네가 발칵 뒤집혔었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분이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였어. 현우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아기는요? 아기도 함께 사라졌었지. 남편은 미치다시피 찾아다녔어. 하지만 몇 주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 그 여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야. 기억을 잃은 채로. 그럼 아기는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었어. 여자분은 아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대. 의사들은 외상 후 기억상실이라고 했지만 아기는 끝내 찾지 못했어. 경찰은 사고 당시 아기를 잃어버렸거나 누군가 데려갔을 거라고 추측했어. 확실한 건 남편이 몹시 괴로워했다는 거야.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것이 또 놀라운 일이었지. 여자분의 치료비를 대주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강씨 재벌가의 회장님이셨어. 딸이 없으셨던 회장님은 기억을 잃은 그 여자분을 딸로 입양하셨다고 해. 지금은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그 재벌가의 사업을 이어받아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다더군. 강서연이요? 현우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화장품 기업 뷰티라인의 사장이었죠. 텔레비전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맞아. 뷰티라인의 그 사장이야. 처음에는 불쌍한 여자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지. 인생이란 참. 현우는 사진첩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와 텔레비전에서 본 강서연의 얼굴이 겹쳐지는 듯 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눈매와 인매는 분명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노인은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아내와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셨던 것 같아. 현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그 잃어버린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이 사진첩, 그 남편분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찻집을 나온 후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강서연을 직접 만나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유명 기업의 사장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뷰티라인 기업에 대해 검색해보니 다음 달에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있다는 공고가 눈에 띄었어요. 그 중에는 본사 환경미화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다. 현우는 바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살려 환경미화팀에 지원한다면 어쩌면 강서연과 가까이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이력서를 제출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습니다. 기적처럼 현우는 뷰티라인 본사 환경미화팀에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 정문을 들어섰어요. 대리석으로 된 웅장한 로비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전에 일하던 구청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었죠. 강현우 씨죠? 환영합니다. 저는 환경미화팀 팀장 박민수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현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우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주로 일해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퇴근한 후에 청소를 하는 거죠. 특히 최상층 사장실은 매일 아침 7시까지 깨끗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일찍 출근하시거든요. 현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사장실 청소라니 생각보다 빨리 강서연과 가까워질 기회가 생긴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맡겨주세요. 며칠 동안 현우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장실을 청소할 때면 사진이나 소품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하지만 개인적인 물건은 거의 없었어요. 오직 상을 받은 트로피와 비즈니스 관련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사진첩에서 보았던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 현우는 예상보다 일찍 사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바로 강서연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더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누구시죠? 강서연이 현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새로 입사한 환경미화팀 강현우입니다. 강서연은 잠시 현우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청소 잘해주세요.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 없이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어요. 현우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도,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없는 걸까요? 그 후로도 현우는 종종 강서연과 마주쳤지만 그녀는 항상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태도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죠. 자신이 찾던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강서연의 비서 김지영과 친해질 기회가 생겼어요.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떨어진 중요한 서류를 발견해 돌려준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이거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영이 감사하다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혹시 사장님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뭘 알고 싶으세요? 사장님이 원래 그렇게 차가운 분인가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지영은 주변을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은 사실 많은 상처를 가진 분이에요. 20년 전 큰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대요. 그 이후로 감정 표현을 거의 안 하세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요. 현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맞았어요. 강서연은 정말 기억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도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혹시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끼는 물건이나 장소가 있나요?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아, 맞다. 사장님은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 혼자 어디론가 가세요. 아무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죠. 비서인 저도 그날은 연락하지 말라고 하세요. 현우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달 마지막 일요일, 현우는 일찍 일어나 회사 근처에 잠복했습니다. 아침 8시 검은색 고급 세단이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운전석에는 강서연이 앉아 있었죠. 현우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저 검은색 차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강서연의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리자 차는 조용한 공원묘지 앞에 멈췄습니다. 현우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어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강서연은 꽃다발을 들고 묘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어요. 언덕 위에 있는 한 묘비 앞에서 강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현우는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강서연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쓰다듬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잠시 후 그녀가 자리를 떠나자 현우는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승호, 1975-2003, 영원히 사랑합니다. 현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이 말했던 그 남편,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를 사람의 묘였습니다. 강서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매달 그를 찾아오고 있었던 거였군요. 그날 저녁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진첩을 가방에 넣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예상대로 강서연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현우가 사장실 문을 노크하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사장님,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쁜데요. 나중에 오세요.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잠시만요. 그는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내 강서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서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뭐죠? 한번 열어보세요. 제발요. 강서연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죠? 비 오는 날 길에서 주웠습니다. 마지막 장을 봐주세요. 강서연이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과 글씨를 보고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당신 설마. 제 이름은 강현우입니다. 24살이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태어난 지 6개월 무렵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버려져 있었대요. 강서연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현우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녀가 갑자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나는 그런 과거 따윈 없어요. 당신이 꾸며낸 이야기겠죠. 돈이 목적인가요? 현우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강서연의 차가운 말에 현우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들고 사장실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현우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텅 빈 방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의 마음을 대변하듯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죠. 사진첩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닐까? 그저 닮은 얼굴에 우연히 같은 이름일 뿐인데 지나친 상상을 한 것은 아닐까? 아니야.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현우는 사진첩의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의 볼에 있는 작은 점, 그것은 지금 자신의 얼굴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현우라는 이름, 이런 우연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해해선 안 되겠지. 현우는 펜과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어요. 강서연 사장님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며 찾아갔지만 당신에게 불편함만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진첩은 분명 당신의 것이라 생각하기에 돌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사진첩과 함께 포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뷰티라인 본사로 향했어요.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강서연 사장에게 전해달라며 소포를 맡겼습니다. 이거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물건입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현우를 바라보았지만 소포를 받아들었습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회사 건물을 바라보고 돌아섰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다시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돌아갔어요.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비 오는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강서연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차에 타세요. 망설임 없이 현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강서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첩을 받고 며칠을 생각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강서연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나는 원래 이수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평범한 여자였어요. 남편 이승호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다 그날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가던 길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죠. 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 갑자기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 이후의 기억은 없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난 이미 강 회장의 딸 강서연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도 아이도 기억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우의 얼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특히 볼의 작은 점을 손가락으로 터치했어요. 이 점 내 아들도 똑같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첩을 보니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당신이 정말 내 아들 현우인 것 같아요. 세차게 내리던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현우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죠. 정말 제가 당신의 아들인가요? 강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기업인의 모습이 아닌 따뜻한 어머니의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첩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을 조사했어. 내가 입원했던 병원 기록,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내가 발견된 교회까지. 시간대가 모두 일치해. 게다가 DNA 검사도 의뢰했어.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어요. 모자 관계 일치 확률 99.9%. 더 이상의 의심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 DNA를 강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회사에 있을 때 사용했던 컵이야. 비서를 시켜 몰래 가져오게 했지. 비윤리적인 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알고 싶었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운명이 그를 어머니로부터 떼어놓았을 뿐이었죠. 어머니 그 한마디에 강서연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고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넘게 서로를 찾지 못했던 모자의 포옹은 그 무엇보다 강렬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용서해줘.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원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가까운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상쾌한 공기가 주변을 감쌌어요. 벤치에 앉아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고아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강서연은 기억을 잃고 새로운 삶을 살아온 과정,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시달렸던 날들을 고백했죠. 내 아버지는 널 정말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했었지. 현우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서연은 옛 추억을 하나둘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준 게 있어. 그 점, 내 볼에 있는 그 작은 점이 바로 아버지를 닮은 거야.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그 점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현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볼을 만졌습니다. 평생 조금은 신경 쓰였던 이 작은 점이 이제는 아버지와 연결된 소중한 증표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강현우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거야. 현명하게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였지. 두 사람의 대화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어둠이 내리자 강서연이 제안했어요. 우리 집에 가자. 이제부터는 함께 살았으면 해.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삶과 강서연의 삶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강서연의 집으로 향하는 길, 다시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어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사진첩을 펼쳐놓고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가 비어 있네요. 현우가 가리킨 빈 페이지를 보며 강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추억으로 채워나가야겠지. 다음 날 그들은 함께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사진은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2025년 봄, 비 오는 날의 기적, 다시 찾은 우리의 사랑. 빗물에 젖어 우연히 발견된 낡은 사진첩은 이제 새로운 추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잊혀진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돌아올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진실은 결국 빛을 발했고 혈연의 끈은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간격도 뛰어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비가 그치고 해가 뜨는 아침, 강현우와 강서연은 새로운 하루를 함께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